자, 오늘 이 시간에는 토크 콘서트예요, 토크 콘서트. 대표님 앞으로 오세요. 뒤에 안 보여서. 여러분 질문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가 질문을 같이 해보는 시간을 하고 대표님 답변도 하고 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최근에 미국에서 10년 생활했다고요? 네. 그럼 언제 들어왔어요? 2009년도에. 미국 같은 경우도 그냥 창업, 젊은이들의 창업들에 대한 흐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을 갈 거냐, 창업을 할 거냐. 예를 들면 우리 조현주 대표님 같은 경우도 디팜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농산물 브랜드 디자인 포장하면 누가 유명해요? 뭐라고요? 아무도 아시는 지금 굉장히 대학교 때 창업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이 브랜딩을 만들고 아까 말한 아이덴티티 생겼고 또 어디 가든 디팜하면 또 많이 알려지기도 했지만 좋아하더라고요. 강의도 또 많이 하시고 지금 나이가 몇 살? 저 35입니다. 35세 자기 기반을 다 쌓은 거예요. 뭐라고요? 기반을 많은 사람들 적어요. 기반을 쌓아서 직원 지금 몇 명? 지금 저 빼고 6명. 6명. 그러니까 요즘에 6명. 창업이라는 부분을 농업 관련 기업에 창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냈고 또 이제 여기 대표님 같은 경우는 농업 쪽에 창업을 하시고 또 강의도 하시지만 지금 농업 쪽에 상품 개발해서 하고 있고요. 저도 연구원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창업을 해서 지금 이렇게 벌써 10몇 년, 20년 가까이를 이렇게 있는 거고 다 창업자들이에요. 3명 다 창업자들. 농업 관련이 다 돼 있는 분들, 농사 직접 짓고 계신 분, 또 농업 관련 포장 디자인 해주는 분, 그런 컨설팅이라든가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앞으로 창업 시장이 어떻게 될 거고, 직장의 시장, 직장을 취업하는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미국도 있었을 거고, 한국도 어쩌고 느꼈던 거, 또 주변에 젊은 사람들 다 있는데, 어떨 것 같아요? 미국은 창업을 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한다는 게 이 일을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실패할까 두려워가지고 처음에 도전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걔네들은 도전을 쉽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해서 이렇게 만약에 안 되면은 뭐가 문제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래서 안 됐구나. 오케이. 그러면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보완해서 그럼 내가 또 다른 걸 해보지. 이렇게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도전하는 그게 정말 희박해요. 예. 밑에서 정부가 이렇게 밑장을 다 깔아줘도 도전하는 그게 실패할까봐, 뭐 할까봐, 어떨까봐 해보세요. 해보셔야지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 그런데 일단 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디까지 가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세월을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미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나라에 상관없이 앞으로는 직장도 재테크로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나중에 그렇게 뽑을지도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막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저희 직원 중에 예를 들어서 서류 업무를 해야 되는 직원이 있다. 그러면 재택근무를 해가지고 서류 내가 하라는 것만 다 이렇게 해갖고 오면서 오면 되는 거예요. 꼭 굳이 우리 사무실에 앉아있지 않아도 그런 일을 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대표님들도 많아요. 재택근무식으로 직원을 뽑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도전을 안 한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내가 실패했을 때 창피해서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되게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한단 말이에요. 내가 머리 이런 색깔 하면 어때? 저는 제가 이 머리 자르기 전에 레게 파마 하려고 했거든요. 레게 머리 하고 싶었는데 여름이라서 더워서 제가 레게 머리를 못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비즈니스 오너인데 박사님이신데 그런 거 하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와이나 여러분 나이 때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은 거를 다 출하를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까지의 경험치가 여러분은 게임 다 하시죠? 아니요. 네. 게임 다 하시죠? 레벨업 다 돼 있어요. 나는 아닌 것 같죠? 실패해서 내가 진짜 그런 것 같죠? 아니요. 거기까지의 경험치가 레벨업이 이미 돼 계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그런 거를 창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거를
내가 도전을 할 때 이게 밑거름이 되고 밑바탕이 돼요. 조현진 대표는 창업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나이 또래 똑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은 의학 관련도 일도 하실 거고 또 동국대학교에서 무슨 과? 저 국제통상. 국제통상을 했으니까 지금 나이 또래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그 나이 또래 애들이 지금 어떠고 있고 또 이제 내가 보기에는 차라리 창업을 하자면 거길 갈 걸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또 그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나 창업을 할 걸. 또 이야기 있으면 나눌 수 있잖아요. 어떤 것 같아요? 지금 35살 있을 때 느낌. 일단은 이제 저희가 나이는 35이지만 학교를 25에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졸업을 이제 1년 휴학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30에 졸업을 하고 제 동기들은 저보다 5살씩 다 어려요. 5살, 6살. 그러니까 전부 다 28, 29, 3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학교 다닐 때 지금 공급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말하는 거 좋아하고 사기치기 좋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기를 많이 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국대 리더십 그런 걸 육성해주는 전문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서 120명의 인원을 제가 회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속해 있는 애들은 면접까지 다 보고 뽑은 애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직장을 너무 잘 들어가요. 어떤 애는 원자력 발전소, 어떤 애는 한전이랑 기본 정도 다 들어갔거든요. 다 들어갔는데 최근에 이렇게 만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다 부럽대요, 제가. 네. 근데 걔들은 왜 힘드니? 너 돈 잘 벌잖아. 그리고 너 정년이랑 이런 것들이 다 보장이 되잖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돈은 잘 벌긴 하는데 대기업 다니는 애들 이래요. 뭐 LG 디스플레이 이런 거. 그 친구는 지금 잘릴 위기래요. 왜냐하면 지금 디스플레이 쪽이 안 좋아가지고 들어간 데는 막 떵떵거리면서 들어갔는데 지금은 언제 잘릴지 모르는 벌벌벌벌 떨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직 준비하더라고요.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대기업 다니는 애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같이. 돈 많이 버는데 곧 잘릴 것 같다. 일하다가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공기업 다니는 애들은 뭐라고 하냐면 일도 적당하고 돈도 적당하고 정년도 적당한데 인생이 무료하다라고요. 네, 무료하다. 그리고 이거 나가서 뭐 해야 될지 창업 고민하고 주식 얘기 막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면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제가 25에 학교 늦게 간 이유는 뭐냐면요. 직장에서 5년 동안 일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제 전문 분야가 용접이었어요. 공고 나와가지고. 근데 그때는 용접 한 것도 돈 많이 번다고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날씨에 밖에 용접하면 보면 엄청 땀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 고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행복하려면 일할 때 행복해야겠구나. 예. 왜냐하면 1년 중에 하루 24시간에 잠 8시간 빼면 일하는 시간이 대부분 시간이에요. 근데 제일 우울한 거는 일할 때 주말에 뭐 하지? 이거 생각하는데 제일 우울한 인생이더라고요. 제가 일할 때도 행복하면 안 되나요? 일할 때도 이렇게 에너지 넘치게 힘나게 일하면서도 내가 영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창업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창업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분들하고 잘 어울리냐면요. 돈 많이 벌고 싶다 하는 분들은 무조건 창업해야 돼요. 왜인 줄 알아요? 직장에 가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 업무 퍼포먼스가 내 진급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라인에 있는지 특히나 회사가 더 안정적인 구조일수록 더 그런 어쨌든 인간사는 전부 다 정치가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는데 창업은 내가 하는 만큼 돌아오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저 직원 6명이잖아요. 벌써요. 네, 이렇게 커져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 고객님이세요. 잘 보여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리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예산 은성공원에 다녀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학생이니까 뭘 안 남기고 안 만들고 있잖아요. 저는 창업자예요. 저는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찍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컨텐츠가 내 거예요. 이게 쌓이는 거라고요. 예산 은성공원 다녀와서 5개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올리고 나서 강의장 가가지고 정말 이런 사례가 나중에 우리는 500에 가야 될 방향이더라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쌓이다 보니까 또 뭘 하기 시작하냐면 나중에 농경원에서 저 연락 왔더라고요. 박사님 그 콘텐츠 로열티 내고 저희 살게요. 우리나라 농업계 6차 산업 쪽에 콘텐츠 중에서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간 콘텐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걸 만들고 있으면 내 거거든요. 창업자는. 모든 일 한 개 다 내 거야. 그죠? 자, 근데 여기에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뭐냐면 저는 그 농업 창업도 마찬가지, 저 창업도 마찬가지지만 창업자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갈수록 기술이 쌓이고 네트워크가 쌓이고 그거 다 내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서 또 네트워크 쌓였던 곳에 상품 개발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내 노하우가 생긴 거잖아요. 네. 자, 그 창업을 했을 때 어떤 프로세스 과정, 초창기하고 어떤 게 좀 쌓여가는 것 같아요. 특히 농업 쪽에서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특허 출시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자금 쪽으로는 정말 없는데 네트워크적으로는요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심리 쪽도 하죠. 문화예술 쪽도 있죠. 정치 경제 쪽에도 있죠. 농업 쪽에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모든 분야에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농업에서 예를 들어 팜파티를 한다거나 뭘 한다고 기획을 한다 하더라도 저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예로 제가 이제 팜파티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우스가 갤러리가 되면 안 되나? 예. 왜? 우리는 농촌에서 갤러리 구경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우스가 그 갤러리 공간이 되지면 안 되나? 그런데 제가 어느 이제 작가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작가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림은 빛을 받으면은 변질되거나 손상될 수 있어서 그게 좀 힘들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또 딴 데 가서 했어요. 근데 또 다른 쪽에 있는 예술 선생님은 반응이 달랐어요. 선생님 왜 그거 못해? 그거 되게 굿 아이디어다. 너무 좋다. 그러면은 나도 내 작품 내놔줄게. 만약에 햇빛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면 되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앙송 하시는 분, 뭐 악기를 다루시는 분, 노래를 하시는 분 다 섭외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 그러면서 대표님이 하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콜하고 갈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제 하나하나 쌓아 나가서 나중에 뭔가를 하나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뭔가를 내가 펼치려고 할 때 옆에 네트워크 되었던 사람들의 그런 시너지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두 여러분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는 건가요? 아까 저 창업 얘기하다가 끊겼는데 돈 얘기가 같이 끊겼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금 올해 몇 프로인지 아시죠? 마이너스 2%라고 하잖아요. 내년에 보면 계속 빵프로때 잘해도 빵프로때 같아요. 그럼 그거 엄청 우리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빵프로라는 거는 잘 버는 사람 있으면 못 버는 사람 있어야지 이게 딱 중심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니까 창업 추천 드려요. 그리고 지금 주제가 좀 바뀌었는데 근데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한다는 거는 우리 이동민 대표님 아까 포인트 주셨던 것 내가 다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 산산 필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면 그냥 우리 책에 나와있는 이야기, 누가 알려주는 이야기, 커뮤니티에 떠돌고 있는 이야기들은 등산로라고 보면 돼요. 등산로 가면 산삼 없죠? 산삼 피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야 돼요. 사람 없는 데 가야지. 이게 산삼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으니까 창업 이동민 대표님 가진 태도만 가지면 여러분들 실패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못하는 게 뭐냐면 핑계대요. 뭐 때문에 안 돼요? 뭐 때문에 못해요? 뭐 때문에 안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보태면은 제가 제품을 개발을 할 때 주변 사람들한테 그랬었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거 제품 개발할 거다. 실은 제 샴푸나 바디워시가 이번 연도에 이제 9월 안에 나오지만 제가 저거 개발한 게 벌써 2년 전부터 벌써 레시피가 다 나와서 특허가 2018년도에 특허가 등록된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이 있는데 왜 아직까지 그랬냐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안에 또 추출물도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서 개발했다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개발할 때부터 나 이런 거 특허 됐고 이제 난 이런 제품을 만들 거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다 알리고 중간중간에 개발해서 조금씩 될 때마다 조금씩 사용도 해보게 하고 그 일련의 과정을 계속 사람들과 공유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제가 제품이 딱 나왔을 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첫 마디가 뭐였냐면 대표님 진짜 한다더니 진짜 했네요. 이래요. 그러니까 펀딩을 하는데 내가 필요하지 않아도 진짜 대표님 그동안 노력해온 게 그 과정을 알잖아요. 해왔던 걸 알잖아요. 이야기를 들었고 같이 공유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응원한다 하면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잘 팔리고 못 팔리고 이런 걸 떠나서 그렇게 응원의 메시지와 그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내 팔로워로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나 대신에 그 사람들이 바이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가지고. 자, 우리 오늘 토크토트 형태로 해서 오늘 대표님 질문했는데 혹시 플라워에서 같이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이거 질문할 거 있나요? 너무 더워서. 네, 그렇게 한 말씀. 이제 5년 동안 방송생활 하시면서 느꼈던 어려움? 제가 제일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도시에서 하는 문화생활을 할 수 없는 거.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왜 내가 대학 다니고 내가 미국까지 가고 유학까지 가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그런 거 누리면서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었는데 여기 딱 오니까 장소의 제약이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방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오히려 그거를 이쪽으로 다 끌고 오겠다 내가 차라리. 그러면 나도 즐기지만 여기 동네 분들이요 평균 연령이 70 이상이세요. 다 어르신들. 그래서 대부분 80, 90 이상이에요 나이들이. 그럼 그분들이 여기에 평생 살면서 그런 문화를 하나도 거의 못 접해봤고요. 제가 대회 나갔을 때 결선대회 나갔을 때 먼저 버스를 타고 가셨는데 그 중에 두 분은 서울을 내 평생에 서울을 처음 가본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 진짜 신기하죠. 근데 만약에 그런 문화생활을 저라도 그런 기반을 안 해놓으면 그 다음 세대가 내가 굳이 왜 여기 와서 네. 여기 와서 왜 내가 굳이 이렇게 살아? 그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문화 콘텐츠들이라든지 뭐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을요 여러분 스스로가 끌어당겨서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그냥 농촌에 와가지고 그냥 내가 농사만 하다가 시들어가지고 얼굴만 그냥 까맣고 막 주름만 생기고 팔다리 관절 다 상하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농촌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항상 농가에 갈 때마다 이제 자리 잡고 수익 내는 거는 다 어디 가든지 농가 대표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자리 잡기 전에 이제 수익이 나오지 않을 때는 그 전에 어떤 다른 수익이 또 있으셨는지 아니면 그럴 때 사실 초기 자본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사실 이제 버는 게 없으니까 사실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별의별 다 뭐 그런 것도 만들어서 그게 팔기도 알바하고 하고. 하신 게 그러면 다 농사 시작하시고 하신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전에 한 것도 있고, 그 후에 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강의를 나간다거나 그러면 강의료로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로 대체를 한다거나, 아니면 알바하고. 네, 알바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또 그것도 있잖아요. 뭐 대출도 받아서 그것도 같이 쓰고, 뭐 이렇게 했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대출 쓰는 대부분이 이 생활비보다는 여기에 투자하는 데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리고 그게 있어요. 대출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언젠가는 갚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안 갚으면 신용불량자 되면 내가 더 이상 뭘 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이라도 더 열심히 하게 돼요. 그런 것도 있어요. 초기 단계 창업자들의 가장 큰 공통점에 어려운 점들이 근데 아까 그 말했던 것 같이 네. 그 실패라는 그런 어려움이라든가 그건 무서워서 못한다면 네, 네, 그러니까 저쪽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초기 단계 돈 없어가지고 괜히 힘들었던 과정 분명히 있겠죠. 처음에 있으면 좋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정도 알바도 하고 요즘 너무 착착해요. 가서 알바하고 밖에서 일해주고 오고 그 과정 버티는 과정이 굉장히 제가 힘든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부끄러운 사례일 수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간중간에 제가 막 이런 것도 공유하고 했다 했잖아요. 근데 저도 중간에 위기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보이스피싱 당해갖고 큰 돈을 완전 그거 해버린 적도 있어요. 그게 대출받은 돈을 그러면 까불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죠? 그럼 당장 지금 몇백이 나가야 되는데 그거 못 나갈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했냐. 그렇게 공유했던 지인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하고 했는데 대표님 그래도 이 생리 유지는 해야지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공유했던 사람들 중에 그렇게 돕는 손길들이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트워크 잘하세요. 네, 네. 자, 또 다른 질문 없으면
자, 마무리하겠습니다.